이재명 대북 암호자산 APP 427? 제가 이거를 일본에 이제 그 포털 뭐 이런 데서 이걸 읽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외국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한마디로 이재명은 북한에다가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불법으로 송금한 자, 완전히 범죄, 예비자, 대북 제재,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유엔이 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어긴 예비 범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북 암호 자산, 이건 무슨 뭐 간첩 접선번호 같죠? APP 427. 와, 이런 거 외국에 나오고 막 이러니까 진짜 속 터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일본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번역하면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한국의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북조선에 돈을 보낸 자이다. 이게 딱 이재명은 누구냐? 북조선에 돈을 보낸 자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번에 APP427이라는 북조선의 송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암호 자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 APP427은 2018년에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평화교류협회, 아시아 패시픽 피스 인터체인지 어소시에이션, 이하 APPIA라고 표기한다. 그러면서 약칭을 받은 암호 자산으로 427이라는 것은 남북 순회회담이 있었던 일자 4월 27일까지에서 끌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북한과의 모든 북한을 위한, 북한을 이제 이 돈을 보내기 위한 그런 이제 단체, 이게 이제 암호 자산 APP427인 겁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이 북한의 김정은 총서기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한국 측의 시설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었다. 그래서 IPPIA는 북조선과 연대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바로 이 APPIA 427 이 단체와 매우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일산에서 북한 애들을 불러다가 IPPIA 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북한의 거물 이정효이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경기도지사가 일산에서 하는 그 행사에 리정혁 동무가 왔다고? 이정혁은 거물이죠. 그리고 이제 손명철, 이정혁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안부수, 이자가 이제 그 김성태 맞죠, 여러분? 그 쌍방울. 이 김성태가 보낸, 말하자면은 대북 송금, 이거를 이제 이화영이가 다 이제 배달을 했죠. 그리고 뭐 이화영이가 또 쌍방울에서 엄청나게 이제 뜯어먹고 관용차에다가 법카에다가 뭐 이거 갖고 애인하고 미용실에도 가고 편의점에 가서 정말 과자 사는 것까지도 그걸 써가지고 쌍방울에서 쌍방울 김성태가 조폭 아닙니까? 이 XX 하면서 그렇게 아주 진하게 욕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안부수는 바로 IPPA의 이 실무자, 말하자면 상대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가 북한과 매우 긴밀하게 송금을 하고 북한 쪽과 연관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번에 트럼프가 또 전 세계의 G7 정상들이 이재명이하고 이제 상대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재명은 친중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친중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종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IPP427
APP 427.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예 이재명의 암호자산명이 APP 427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이재명이 북한에다 돈 보낸 그 어마운트, 그 보따리, 그 뭉치를 APP 42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이 북한에 바친 돈이란 얘기예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북한하고 막 이렇게 이 딜을 쳤죠. 그래서 언더머니로 뇌물로 5천억 원을 말하자면 북한에다가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정부에 보낸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김정일의 회사, 네, 거기에다가 보낸 거예요. 5천억 원을. 근데 그게 결국은 뭘로 쓰였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핵 만든 종잣돈으로 쓰인 겁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핵을 만들 의지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알고서 그랬을까요? 모르고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한 것 같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종북, 이재명에 대해서는 종북, 친북, 그리고 친족, 종북 이런 이제 딱 그 레테릭, 네이밍이 붙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붙은 게 친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이재명이가 뭐 타이완에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 거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란에도 땡큐, 이스라엘에도 땡큐 이래가지고 뭐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외교부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은근히 이란 편을 들어가지고 미국도 무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갔더라도 트럼프가 아마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뭐 나토에 가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가면은 나토에 또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김혜경이도 또 따라가겠죠. 김혜경이 이번에 여러분 처음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거로는 뭐 G7의 정상들 배우자 프로그램에도 김혜경이가 참석한다. 그랬는데 못했죠. 그냥 캐나다 교민회 가고 그랬죠. 왜? 이재명에는요. 당연히 G7 멤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G7에 초청을 받은 정상도 아닙니다. 옵저버였어요. 옵저버. 그러니까 참관인. 그러니까 구경하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가는데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러 가는데 왜 해경공을 데리고 갑니까? 김혜경을. 근데 김혜경이 바락바락 가겠다고 그랬죠. 나 안 데리고 가면은 그 김부선이 걔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외신에서 나온 게 이재명이가 친팔레스타인이다. 이것도 지금 외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스타벅스에 커피를 드실 때 그 커피값의 일부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백린탄이나 총포 공급에 쓰이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띠용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집회할 때 민노총이라든가 또는 이런데 중국 애들이 나와갖고 이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서 막 중국 애가 막 유학생이라고 하면서 연설까지 하고 그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깃발인데 왜 저렇게 그냥 막 휘날려.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깃발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각인되고 있느냐. 전 세계가 금지한 북한에 대해서 돈을 보낸 불법 송금자 이재명. 중국의 시진핑과 속닥속닥 사이좋게 가려는 친중 이재명. 팔레스타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팔레스타인 이재명. 북한에 대해서 암호자산명
APP 427까지 갖고 있는 이재명.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 네이밍, 너무 끔찍한 딱 여기 문신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중국에 와갖고 매매춘을 하거나 또는 중국 사람 중에서도 매매춘을 하게 되면 진짜 여기다가 호세칸이라고 막 이렇게 이 문신 찍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패스포드에다가 호세칸 이러면서 꽝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의 패스포드에는 종북, 친중, 친팔레스타인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겁니다.